들어보는 순교자 이야기. 이 시간은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순교로 그 사랑을 증명했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괜찮소. 네, 비아동 본당 조명순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비아동 본당 조명순 글라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 이렇게 사담을 나누고 싶지만 좀 급하니까 쭉쭉 나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6회차에 걸쳐서 신유박해 또 강한수 골룸바의 여성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부터는 좀 테마가 바뀝니다. 순교자 이야기 번외 특집으로 최양업 신부와 차쿠 이야기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차쿠라는 게 좀 생소하고 좀 낯선데요. 우리나라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청주교구 베티성지에서 주관하는 성지순례로 중국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차쿠는 중국 동북방에 있는 곳입니다. 이번 순례는 그 최양업 신부님의 그 시복시성 운동의 일환이었고요. 중국 동북방 지역에서 최양업 신부님의 여정을 따라가보는 순례였습니다. 이 3박 4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정말 빼곡했던 그야말로 짧고 굵고 알찬 순례였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순례단 이름은 베티성지 중국 차쿠 2차 순례단이었는데요. 31명의 순례단에 베티성지 이성재 사도요한 신부님이 동행해 주셨고요. 현지에서는 중국 차쿠 성당에서 거주하시면서 이 사목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태종 사도요한 신부님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태종 사도요한 신부님은 그 최양업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 차쿠의 아침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네, 최영업 신부와 이 중국의 차쿠 지역이 어떤 인연을 가지고 있는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자매님께서 이 순례단에 함께 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이 청주교구 베티성지에서 주관하는 이 순례단에 주로 이 청주교구하고 이제 거기에 가까운 신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광주교구에서 12명이 함께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광주 카톨릭 평생교육은 테마로 떠나는 성지순례 작년 2학기 프로그램에서 이 베티성지로 순례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미사 강론에서 그 1차로 다녀왔다는 중국 차쿠 순례단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베티성지는 최양업 신부님과 관련이 많은 곳이어서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최양업 신부님은 제가 또 많이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기억합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 최영업 신부님의 순교 선거정 이야기를 직접 다루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평소에 가고 싶었던 이 성지순례를 그곳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었더라고요. 다행히 2차 순례단 모집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주변에 알렸더니 생각보다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본당에서만 12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순례가 너무 기대되고 마음에 들었던 점은요. 관광도 없고 또 쇼핑도 없고 오로지 순례에만 한다는 그 점이었어요. 돈 쓸 일 없으니 환전도 해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3박 4일 오로지 순례만, 그야말로 가슴 벅차고 정결한 순례가 될 것 같았습니다. 네, 중국 순례를 하면서 환점도 없는 그런 순례라니 네. 좀 굉장히 의미 있고 또 특별한 또 그런 순례가 됐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순례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전달 사항도 받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준비 모임에서 이 베티성지 신부님께서 하신 딱 한 가지 부탁이 있었는데요. 이 소팔가자 성당에서 미사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네. 그 이유는 나중에 소팔가자 성당 소개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궁금증을 자아내시는데 오늘 그 이유가 듣고 싶은 분들은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최양업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떠난 이 중국 순례 코스는 지금 알려주실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순례를 간 곳은요. 김대건 최양업 신부님이 부제품을 받았던 이 소팔과자 성당과 또 동북방 지역의 중심인 심양 주교자 성당에 이어서 선교사들의 입국로였던 이 변문진을 순례했고요. 또 최양업, 최방재, 김대건 등 그 3명의 신학생들이
마카오로 가기 위해서 건넜을 압록강의 국경도 찾아가 보았고요. 또 최양업 신부님이 보좌 신부로 사목 활동을 했던 그래서 우리나라의 첫 선교지가 된 차쿠성당과 또 백가정 교우촌 양관성당 등으로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네, 정말 두근대고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떠난 순례 여정에서 어떤 묵상들을 좀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번 순례가 최양업 신부님의 여정을 따라 간 순례였기 때문에 최양업 신부님을 누구보다 많이 생각했던 건 너무나 당연했고요. 또 최양업 신부님과 절친으로 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님 생각도 물론 많이 났겠죠? 네, 그럼요. 네. 네. 이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 두 분은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잖아요. 네. 조선 초기 신앙 공동체를 이끌었던 목자이자 대들보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니까요. 네, 맞죠? 맞아요. 이렇게 잊어서는 안 될 조선교회의 두 기둥인 김대건, 최양업 신부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분들이 더 계시다는 것을 순례를 하면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조선 대목구의 초대 대목구장으로 임명되셨지만 끝내 조선 땅을 밟지 못하신 부르기에르 주교님이십니다. 그 위험한 땅에 누가 가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셨던 이 그분의 열정과 사랑 또 그 절절함이 고스란히 전해졌고요. 또 이미 죽음을 각오한 채 이 박해의 땅, 죽음의 땅, 조선을 향해 떠났던 이 중국인 주문모 신부와 또 파리 예방정교회 소속 선교사들의 숭고한 사랑에 가슴이 뭉클했고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이 조선 땅에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애쓰셨구나. 참으로 큰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진심으로 감사했고요. 또 그 사랑을 본받아서 더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들었습니다. 네, 사실 순례와 관광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여정을 떠난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매님이 이런 순례 여정 소감을 들으니까요. 이번 순례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느끼고 함께 하셨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최양업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순례 첫째 날 장춘 다팡선 국제공항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소팔가자 성당이었습니다. 소팔가자는 중국에서 그 조선교회의 성직자들이 가장 많이 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었는데요. 최양업 신부님은 1842년 11월부터 1846년 12월까지 4년 넘게 상주하면서 이 소신학교에서 담임을 담당했다고도 하고요. 김대건 신부 역시 2년 가까이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네, 조선 천주교회 사제들의 그런 요람이랄까요. 이 사제 양성소 같은 의미 있는 장소가 이 소팔가자 성당이었군요. 또 이곳이 더 의미 있는 이유가 김대건 신부님과 최영합 신부님께서 모두 다 여기서 사제품을 받으셨다고요? 부제품을 받으셨던 부제품을? 곳입니다. 네. 1844년 12월 이 신학 공부를 마친 두 신학생이 페레올 주교로부터 부제품을 받은 곳으로서의 의미가 큰 곳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3대 교구장이신 이 페레올 주교님이나 또 조선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신 메스트르 신부 역시 이 소팔가자에서 수년을 상주했던 것으로 우리 한국 교회사와는 아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곳입니다. 네, 최영업 신부님께서 이곳 소팔가자에서 작성한 편지의 내용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고요? 네네. 최양업 신부님의 1844년 5월 19일에 쓰신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이곳 소팔가자에서 쓰여졌는데요. 스승이신 느그리주아 신부님께 올리는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면 바로 조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 자신의 가엾은 신세와 또 조선의 그 목자 없는 양들을 먹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네, 당시의 상황과 또 최영업 신부님의 고뇌를 엿볼 수 있는 그 편지 내용의 일부를 지금 잠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지 얼마 안 돼요. 저는 저의 조국을 향하여 파견되었는데 기대와는 달리 요동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페레올 주교님과 메스트르 신부님과 안드레아 형제와 함께 있습니다. 언젠가 좋으신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의 동포들을 만날 행운이 저에게 다가오기를 하루하루 바라면서 머물러 있습니다.
저의 동포들의 딱한 사정을 생각하면 탄식과 눈물을 쏟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조명순 자매님께서 직접 다녀오신 이 땀의 순교자라고 불리는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과 인연이 깊은 중국 순례 이야기를 함께 듣고 계십니다. 이후의 이야기 계속 이어주시죠. 네, 이 베티성지 이성재 신부님이 소팔가자 성당에서 미사 드릴 수 있게 기도를 부탁하셨다고 했었잖아요. 네. 신부님은 2023년에 떠나 1차 순례 때 이 소팔가자 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저 성당을 바라보면서 버스 안에서 미사를 드리셨다고 이번 순례에서는 꼭 이 소팔가자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셨고요. 이 말씀을 들은 우리도 역시 그곳에서 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순례를 떠나기에 앞서서 이 소팔가자 성당에서 미사에 또 드릴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모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하라고 하신 거군요. 네. 그런데 왜 베티성지 신부님께서는 1차 순례 때 이곳에서 미사를 드리지 못했던 건가요? 어떤 이유였었는지는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보통 어디를 방문하면 며칠 전부터 약속을 정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미리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이 공안에서 예의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첩보 작전처럼 도착하기 바로 전에야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이유가 또 이렇게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네, 이제 좁은 집림로로 어렵게 그리고 비밀스럽게 성당에 도착을 했는데요. 버스 안에서 내다본 소팔가자 성당 외관은 두 개의 첨탑이 높이 솟아 웅장하더라고요. 우선 미사가 가능한지 보기 위해서 두 분 신부님만 버스에서 내리셨고 우리는 버스 안에서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제가 상상을 좀 해봤는데 그러면은 이 첩보 작전 뭐 성공을 하셨나요? 못 하셨나요? 예. 얼마지 않아서 베티성지 신부님이 환하게 웃으며 걸어오시는 모습이 네. 보였어요. 직감적으로 미사가 가능하구나 생각이 들었죠.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빨리 내려서 조용히 성당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재빨리 움직이는 순례단을 보면서 우리나라 박해 시대가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네, 확실히 뭔가 좀 유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박해 시대의 우리나라 천주교 공동체도 숨어서 또는 관아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미사도 드리면서 신앙을 어렵게 이어갔습니다. 제가 그 이후 얘기도 너무 궁금한데 네. 그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에 좀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괜찮을까요, 네. 자매님? 네. 네.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그 편성 관계로 저희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는 한 주간 쉬어갑니다. 그래서 참고 부탁드리고요. 또 이런 땀의 순교자로 불리는 최양업 신부님의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에 또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매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김태진 신부의 순례의 길 좀 마지막 곡으로 좀 들으시면서요. 저희는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편수민 기술의 김동희, 또 보이는 라디오 중계의 문우성이었습니다. 저는 정혜정이었고요. 여러분 평화를 빕니다. 순례의 길 위에서 인생의 길 위에서 내 십자가가 너무 버거울 때에 넘어질 때에 존재 없음의 벽 앞에서 내 인생의 주인공인 내가 아닐 때 가슴이 무너질 때 내가 싫을 때